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456명이 모여서 게임에 참가하고 탈락하면 그대로 끝. 그런데 요즘 한국 증시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36개 상장 기업, 이름하여 상장 폐지 서바이벌. 오늘은 이 살벌한 게임의 룰과 왜 갑자기 이런 게임판이 열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볼까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36개 상장사를 한꺼번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리 종목이라는 단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 예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탈락 위기에 처한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오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가가 너무 낮은 이른바 동전주, 다른 하나는 회사 규모, 즉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계속 1,000원 밑으로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코스피는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면 일단 경고 딱지가 붙는 겁니다. 이번에 동전주로 걸린 곳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쳐서 27곳, 시가총액 미달로 걸린 곳이 9곳이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 왜 갑자기 생겼을까요? 사실 배경을 알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가산소사 구조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업은 계속 상장하는데 정작 부실 기업은 좀처럼 퇴출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20년간 코스닥에서 1353개사가 새로 상장하는 동안 퇴출된 곳은 415개사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은 8배 넘게 불어났는데 정작 지수는 고작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껍데기만 남은 부실 기업들이 지수를 계속 갉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걸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늘 저평가받는 고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고 이걸 고치겠다며 상장 폐지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이고 이번 36개사 지정은 그 새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서바이벌 게임의 진짜 룰을 알아볼까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곧바로 탈락, 즉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90거래일이라는 부활전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반짝 기준을 넘기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90거래일 가운데 연속으로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웃돌아야만 관리 종목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연속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 조건이 워낙 빡빡해서 한 번 관리 종목에 걸리면 웬만해선 빠져나오기 힘들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게임 속 마지막 관문 같은 조건인 셈이죠. 당연히 해당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시중 자금이 쏠리면서 업종과 상관없이 증시 전반이 크게 출렁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40% 넘게 급락했다가 겨우 반등했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회사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린 건데 왜 우리만 탈락 위기에 몰아넣냐는 억울함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이 주식 병합입니다. 예를 들어 5주를 한 주로 합쳐버리면 주식 수는 줄어드는 대신 주당 가격은 그만큼 뛰어오릅니다. 1,000원 미치던 주가를 단숨에 기준선 위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편법이자 자구책인 셈이죠. 실제로 관리 종목에 오른 36개사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법에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강화되면서 자칫 상장 폐지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이 소액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JMI라는 곳인데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시가총액도 기준선을 넉넉히 넘겼습니다. 실적만 보면 전혀 문제없는 멀쩡한 회사인 셈이죠. 그런데도 딱 하나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낮으면 예외 없이 탈락 후보가 된다는 뜻인데 바로 이 지점이 상장사들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 문제로 주가가 눌린 건데 똑같은 잣대로 심판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이번 조치가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개 기업이 걸러지지 않으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졌고 새로운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부실 기업을 걸러내고 나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배가 넘던 수준에서 30배 수준으로 확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부실 기업들이 지수를 왜곡시켜왔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더해 강국은 하반기부터 이른바 코스닥 승강제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리그처럼 프리미엄, 스탠다드 같은 등급을 나눠서 기업들을 단계별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앞으로는 관리 종목에 걸리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아예 상장사들을 등급별로 줄 세우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룰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게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도 벌써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는 500억 원, 코스닥은 300억 원으로 또 한 번 올라갑니다. 한 기업 분석 기관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무려 479곳까지 늘어나서 전체 상장사의 약 2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살아남았다고 안심할 수 없고 게임은 매년 난이도를 높여가며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관리 종목 대거 지정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부실 기업을 걸러내 시장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90거래일, 그리고 매년 높아지는 기준선 속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무대에서 내려가게 될지 이 서바이벌은 이제 막 1라운드를 마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조치, 부실 기업 퇴출을 위한 정당한 정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애꿎은 기업들까지 몰아세우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